인천 둘레길 16코스는 둘레길 마지막 코스인 장봉도를 만나는 길이다. 삼목항에서 신도를 거쳐 장봉항까지 운행하며 7시 10분부터 20시 10분까지 1시간에 1회씩 운행한다. 출항 5분 전 매표를 마감하며 반드시 실물,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출항은 해상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출발 전 확인해야 한다. 삼목항 선착장에서 배에 승선한다. 1층은 자동차, 2층은 승객용으로 양측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오른다. 갈매기들은 과자를 먹기 위해 배가 출항하기 전부터 난간에 줄을 지어 앉아있다. 백고동 소리와 함께 출발한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일상으로부터의 여유를 찾으려는 분들과 함께 출발한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섬이 신도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는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신도에서 자동차와 사람들을 쏟아내고 다시 장봉도를 향해 출발한다. 갈매기들은 과자를 먹기 위해 순서를 지키며 차례로 날아들기도 한다. 대전에서 바라보면 뒤쪽에는 영종도가, 앞으로는 신도, 시도, 모도가, 그 너머에는 병풍을 두른 듯한 강화도, 만이산이 눈에 들어온다. 드디어 인천둘레길 마지막 코스 장봉도, 장봉항 선착장이 보인다. 장봉항에서 시작해 작은 멀곶, 상산봉, 거머지산, 옹암해변을 지나 다시 장봉항으로 돌아오는 길을 시작한다. 장봉항 선착장 옆으로 인어산이 보인다. 장봉도 앞바다에는 날가지라는 어장이 있었다. 장봉도 날가지 어장은 연평도와 대청도, 어장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어장으로 손꼽혔다. 옛날 장봉도의 날가지 어장에서 어느 어부가 그물을 걷었는데 그물에 인어가 걸려 나왔다고 한다. 어부는 그 인어를 측은히 여겨 그대로 바다에 풀어주었는데 그 후 그곳에 그물을 칠 때마다 고기가 엄청 잡혔다고 한다. 사람들은 인어를 살려준 보은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다. 장봉항에서 시작해 해안길을 따라 상산봉으로 향한다. 상산봉으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 근처에는 옹암 구름다리와 작은 멀곶이 있어 경유한다. 입구부터 멋진 벽화가 우리를 맞이한다. 이 다리가 연결된 곳은 마을 앞에 있는 바위섬, 작은 멀곶으로 옹암포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다 가운데에 있어 가깝지만 먼 곳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뜻에서 멀곶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인천둘레길 10코스에서 먼 혹은 멀고도 가깝다 내용이 생각난다. 작은 멀곶의 정자 앞에 보이는 작은 섬이 벙어리섬, 말끝섬과 그 뒤편으로 모도가 보인다. 장봉도에는 띠뱃놀이라는 고유의 민속놀이가 전해지고 있다. 띠뱃놀이는 풍어와 마을의 애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장봉도 외에도 바닷가, 마을 곳곳에 남아있다. 띠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고 굿을 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축제였다. 구름다리를 지나 상산봉 등산로 입구로 향한다. 상산봉은 해발 114m로 그리 높지 않은 봉우리지만 거칠 것 없이 트여 있어 옹암해변과 장봉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국사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를 곁에 두고 걷는 것만으로도 흐뭇한데 등산로 옆으로 진달래 꽃길이 이어진다. 등산로를 오른 지 10여 분 만에 상산봉 쉼터가 보이며 우측으로 인천둘레길 16코스 스탬프함이 보인다. 드디어 스탬프북 완주 도장을 모두 채웠다. 쉼터에서 땀도 식히고 주변 경치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준다. 하늘에는 영종도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보이고 소리가 계속 들린다.
다시 남은 여정을 위해 출발한다. 장봉도는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바다는 어디를 둘러봐도 한 폭의 그림이다. 장봉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국사봉이다. 이곳에는 1996년 세운 높이 73cm의 나무로 된 표석이 있으며 표석 주위가 천재단이다. 전쟁을 대비한 임금의 임시거처가 있었다고 하며 그때 이곳에 머물던 임금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천재단이다. 등산로 중간중간에 휴식용 벤치가 보인다. 장봉도는 폭은 좁으면서 길이는 길고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끊이지 않고 줄지어 있는 형태이다. 실제로 섬 중앙에 있는 149m의 국사봉을 중심으로 동쪽 옹암의 상산봉, 서쪽 사리골의 봉화산 등을 주축으로 많은 산봉우리들이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져 있다. 장봉이라는 이름은 섬 안에 많은 봉우리들이 길게 뻗어 있어서 얻게 된 것이다. 장봉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시대 몽골의 군사를 피하기 위해 강화도 주민들이 이주해왔다고 전한다. 진달래 꽃길이 계속 이어진다. 등산로를 내려오면 장봉 1, 2 다목적 회관이 보인다. 상산을 뒤로 하고 길을 구름다리 방향으로 향한다. 조금 걸으면 구름다리 1km 안내판이 보인다. 좌측으로 다시 산을 오른다. 걷다 보면 돌무더기와 벤치 쉼터를 만나고 안내판에 보이는 국사봉 방향으로 진행한다. 금방 구름다리가 보인다. 구름다리를 넘어 국사봉 방향 계단을 오른다. 계단 위 정상에서 좌측 옹암해변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잠시 우측 전망대로 향한다. 장봉도는 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해시계와 객티는 자연을 흉내내려는 우리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선물한다. 다시 우측 옹암해변 방향으로 내려간다. 이곳이 2023년 6월 방문했을 때 도둑개를 만났던 곳이다. 도둑개는 바닷가에 가까운 육상 습지나 냇가의 방축 돌 및 논밭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계단을 내려와 옹암해변에 도착했다. 옹암해변은 너비 50m, 길이 2km의 완만한 경사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옹암이란 작은 봉우리가 옹기 같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썰물이면 드러나는 갯벌에는 모시조개, 동죽, 바지락, 대합 등이 자란다. 옹암해변은 가망머리 낙조대와 함께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 해안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고 관리가 부실하다. 해안길을 조금 걸으면 좌측에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지나 모래에 반쯤 파묻힌 다리가 보인다. 다리를 지나 52m 거머지 산을 오른다.
거머지 산을 내려오면 캠핑장이 보이고 옹암 해수욕장이 시작된다. 장봉도에는 바닷길과 산길 외에도 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길, 개티길이 있다. 개티란 밀물대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만 드러나는 조간대를 일컫는 수누리 말이다. 갯벌과 갯바위가 만나는 중간 지점인 모래갯벌을 섬사람들은 개티길이라고 부른다. 개티는 섬사람들의 오랜 삶과 자연의 독특한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다. 장봉도에는 개티처럼 수누리말 지명이 많다. 장봉도 해안에서는 아름다운 해시계를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깎여 생긴 해안의 낭떠러지가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의 아름다운 바위들과 기암괴석, 해식동굴, 썰물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풀 등은 온전히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인근 강구지 해식동굴은 제가 추천하는 장봉도 최고 포토 스팟이다. 옹암 해변을 걷다 백사장 마지막 인근 좌측 도로변을 보면 장봉항 선착장 0.6km 안내판을 만난다. 도로변 개나리 길을 걷다 언덕을 지나면 멀리 장봉항 선착장과 바다가 보인다. 인천 둘레길 16코스 120km를 마무리한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이 길은 섬과 섬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백길이 되기도 한다. 1코스부터 16코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인천 종주길 여행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